아니 교육도 좋은데 근데 불까지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결국 이것도 뒷백이 얼마나 좋으면 가능. 어린 학자. 안녕하세요, 어린 학자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의 첫 장을 넘겨 그 속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보려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반성이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 우리는 이곳을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닦는 교육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교육 1화가 보여주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서열과 힘이 지배하는 권력의 경기장이죠. 아니 근데 요즘 학교 진짜 이래요. 이 잔혹한 경기장 안에서 두 명의 소년이 마주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등진 첫 번째 희생자 대석과 그리고 그 학교를 지배하던 일진의 원흉 준형입니다. 겉보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이분법으로 나뉘는 두 소년이지만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들의 관계를 파고들면 그 중심에는 한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거대한 배경,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소년의 운명을 이토록 극단적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을 돌이켜보면 첫 희생자인 대석이는 처음부터 나약하게 굴복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진 패거리에게 당당하게 대들고 부당함에 저항할 줄 아는 평범하고 정의로운 소년이었죠. 하지만 대석이의 저항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꺾여버립니다. 소년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서 고립되는 전따의 자리로 밀려나고 결국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끊습니다. 대석이가 사라진 교실,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두머리인 준형과 그의 일진 패거리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석에게 했던 악행을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괴한 풍경 뒤에는 무너져버린 공교육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일선 교사들은 2년 전 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의 트라우마에 갇혀 학생들을 통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안 되잖아.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내의 폭력을 바로잡기보다는 가해자인 준영의 아버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유력 대선 후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벌벌 떨며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설명합니다. 모든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에서 문화적, 사회적 법과 금지가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하지만 참교육 1화의 학교에서 법과 규범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시스템과 학교의 권위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결과 교실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법이 사라진 야만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구로부터 떨어뜨려야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욕구를 실현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가해자 준영의 머리 위에는 눈부신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력 대선 후보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가장 높은 신성한 차원을 케테르, 즉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준형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신적인 권력이자 자신의 오만함을 정당해주는 거짓된 왕관이었습니다. 준형은 그 왕관의 힘을 빌려 군림했습니다. 심지어 대석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마저 준형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대석이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고등학생인 준형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준형은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양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헤겔은 그의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것을 통해 타인을 억압하는 주인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경고했습니다. 준형은 자신이 교실의 완벽한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의 주체성은 아버지가 빌려준 권력에 기생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들어 올린 왕관이 아닌 배경이 만들어준 가짜 왕관은 그 배경이 흔들리는 순간 너무나 허무하게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준형의 가짜 왕관은 처참하게 조각납니다. 포식자였던 준형이 한순간에 가장 취약한 먹잇감으로 전락하자 교실의 풍경은 기이하게 뒤바뀝니다. 어제까지 그의 비위를 맞추던 일진 패거리와 방관하던 군중들이 일제히 돌변하여 준형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종교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 집단이 내부의 갈등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지목해 희생시키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말했습니다. 대서기를 희생양 삼아 유지되던 폭력의 질서는 권력을 잃은 준형을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으며 그 잔혹함을 이어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 비참한 역전극 속에서 준형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우주의 법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화진이 준형에게 행한 거친 교육은 단순히 폭력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형이 맹신하던 가짜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텅 빈 자아의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잔혹한 의식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사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나의 세계관이 뿌리채 뒤집히는 고통,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의 고통으로 감당해내는 몸의 반성이 수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오래된 지혜는 교육의 시작과 끝이 가정과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교육은 부모가 가진 권력과 배경이라는 거대한 성벽으로 자식을 감싸 안아 안락한 괴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가짜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인성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주변의 진정한 인정을 받으며 자신만의 왕관을 스스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한 장에 적어 내려가는 반성문이나 마지못해 뱉는 사과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가한 폭력 때문에 상대방이 느껴야 했던 그 깊은 어둠과 고통을 나의 패부 깊숙이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평생 삶의 궤적 속에서 짊어지고 가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반성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준형의 추락은 한 소년의 파멸을 그린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권력에 기대어 살던 괴물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 비로소 고통을 아는 인간, 이것으로 거듭나기 위한 잔혹하고도 필연적인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씌워준 거짓된 힘에 취해 주위를 짓밟는 자는 언젠가 그 힘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배경이라는 가짜 왕관이 부서진 자리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의 팔로 진짜 왕관을 들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어린 학자였습니다.